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비틀거리며 고개 운전을 하던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출근하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끝까지 추격해 검거한 건데요. 해당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8일 새벽 6시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선 차량은 차단기를 들이받을 것처럼 비틀거리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운전자의 음주를 의심하고 차량 추격에 나선 건 수원 중부경찰서 소속 안희완 경사.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를 잡아세우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전화했던 경찰관인데요. 이분 술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저 경찰관이에요. 기다리세요.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평소같이 출근했는데 브레이크 밟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브레이크 밟고 연석을 부딪히려고 그러고 버스 정류장 쪽에 사람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가서 사고 날 뻔하고 그건 100% 음주다. 해당 운전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4k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범죄 조직 의뢰를 받고 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낸 국제 문자 발송업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9년 동안 전송한 문자는 28억 건, 휴대전화 가입자 1인당 50건씩 받은 꼴인데요. 방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완료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통화를 유도하는 문의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금융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는 미끼 문자입니다. 범죄 조직에게 의뢰를 받아 이와 같은 불법 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불법 의약품과 도박 사이트, 성매매 광고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9년간 발송한 불법 문자는 모두 28억 건, 휴대전화 가입자가 약 5,600만 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약 50통의 문자를 받은 셈입니다.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려면 정부에 업체를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 발송 사이트 자체가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를 두고 있고 이게 누가 운영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거둬들인 범죄 수익은 모두 485억 원에 이르는데 일당은 이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업주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금과 보증금 등 5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대학생 등을 상대로 30% 수수료를 떼고 대출을 불법 중개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허술한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불법 대부업체가 차려진 이곳을 경찰이 압수수색합니다. 내려놓으세요. 30대 총책 A씨를 비롯해 친구, 선후배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대부 중개업을 했습니다. 대상은 무직자나 대학생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출 알선 수수료로 대출금의 30%를 요구했습니다. 대부업법상 불법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기하게 되면서 월세랑 보증금 하는데 못했었습니다. 이 조직은 대출 심사가 비교적 허술한 제2금융권 38개 은행에 83개의 상품을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할 때 허위 정보를 써넣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피했습니다.
대표자 연락처를 조직원의 연락처로 기재한 후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면 마치 자기가 사업주인 양, 대출 희망자가 자기의 고용인인 양. 이른바 작업 대출 방식으로 617명으로부터 30억 상당 대출 중개를 하고 수수료로 9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거리 어디에서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는 물론 헬멧 착용이 의무인데요. 관련 법 규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정문으로 내려오는 한 학생.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그대로 교문을 빠져나가려다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한번 주시겠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붙잡혔습니다. 면허가 없이 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지만 위반은 위반. 한순간에 범칙금 10만 원에 1년간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그쪽 측면이라도 좀 공식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는 운전면허는 물론 넘어졌을 당시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강도의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경찰이 2시간여 동안 단속과 캠페인을 벌인 결과 이용자 10명이 적발됐습니다. 무면허 1건과 안전모 미착용 9건,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겁니다. 에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PM을 타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외에도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맹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